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감. 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안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교사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네, 개학했죠?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갔죠? 저녁에 계속 신규 때처럼 잠만 자고 초저녁잠을 자꾸 자고 있어요. 네, 아마 이 팟캐스트 나갈 때 되면 월요일일 텐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이번 주도 부디 무사히. 저희 또 이제 추석이라는 또 기착지가 또 있잖아요. 멀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곧 9월이니 조금 힘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주간의 교육 뉴스와 이슈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한 일주일간에는요, 큰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 쟁점을 담은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사립학교법 개정은요,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 8월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 8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계적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셧다운제 논란 8월 2일 교육감 1회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바일 게임 이용이 증가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셧다운제가 아닌 게임시간 선택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될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본 계획을 8월 24일 발표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비교과 영역으로 꼽히는 자율 동아리 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 교회 수상 실적도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자격 기준도 명확해졌는데요. 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 기록이 일치해야 되며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의대와 약대, 한의대, 치과대, 간호대는 현재 고의가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원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전부터 저출산이 큰 문제라는 이야기는 쭉 있어 왔는데요. 이제 그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사상 처음 6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결혼이 줄면서 당분간 출생률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인 만큼 이에 따른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유초중고에 대한 종합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청의 사업을 추진할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체 예산에 한해 학교의 예산이 교부된 각종 목적 사업의 추진 여부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행정 업무 경감으로 선생님들께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우리나라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2022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에게 미적분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수포자, 즉 수학 포기자를 해결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좌절감을 주기보다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수학을 수학답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년을 고1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수능 범위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 또는 전면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수학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시험을 자격고사화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매 수업 시간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마주하는 수학 선생님들의 안타까움이 드러난 설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뉴스 소개 시간에 초등 임용시험과 관련된 선발 인원 예고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얼마 전 사서교사 선발 인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중등 신규 교원을 선발하면서 사서교사는 63명만 뽑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진흥기본법에 의거해서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인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설도, 장비도, 예산도 아닌 교사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꼭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전국 8,117명의 유초, 중고 및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하는데 힘든 요인으로 과중한 행정 업무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부과되는 부당한 행정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법과 규정의 즉시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극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시스템 관련 청구 수납, 카드 단말기 관리, 정상 관련 업무를, 초등교사들은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관련 회계 업무를, 중등교사들은 CCTV 관리 각종 채용 업무를 꼽았습니다. 또 특수교사는 방과 후 학교와 인력 관련 회계 업무를, 보건교사는 공기정화 장치 등 시설 관리 업무를,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를, 사서교사는 교과서 주문 배부 관리 업무 등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정상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강원도의 학교 업무 정상화 기본 방향은 학교에서 교감이 업무 전담 팀을 구성하고 교감이 이제 팀장이 돼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교사에게 행정 업무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에서 이제 교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좋은 우리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이 또 업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저는 업무 분장보다는 좀 실질적인 틀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업무 중심이었던 것을 좀 교육 활동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뭐라 해야 되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그러니까 행정 자체보다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그렇게 학교가 교육 중심으로 갈 수 있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거나 실적 위주라든지 강요해서 그냥 요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해는 거다, 이런 형식적이나 불필요한 업무나 계획, 기한을 과감히 없애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랑 눈에 띄는 다른 점은 뭔가요? 업무랑 관련해서? 업무랑 관련해서는 일단 다른 학교는 이제 업무, 기존에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기존에 있던 학교들, 지금 많은 학교들이 아직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겠죠. 좀 저희 시청 같은 데 가서 보면 있는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도. 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래에 각 부서가 부장이 있고, 네, 연구부, 교무부, 정보부, 이렇게 부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개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업무를 이렇게 떠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또 담임을 다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럼에도 갑자기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수업 중에도 연락이 온 적이 있잖아요. 그쵸? 다들 긴급. 경험해 보셨죠, 다들 사실. 갑자기 급하게 12시까지 이거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수업 중인데 하면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 학생 상담, 생활지도 이쪽에 전념하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제 그 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확실히 좀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학교는 아무래도 1인 1업무 체제. 네네. 근데 저희 학교는 담임 교사에게는 그 권한도 없어가지고 공문 기한도 못 하거든요. 이제 그게 눈에 드러나는 차이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왜 이렇게 좋은 점이 뭘지, 왜 이런 걸 추진하고 전국적으로도 모든 지역에서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형식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 학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저희는 그 업무팀이라고 간략하게 부르잖아요. 네. 업무를 지원해주는 교사가 5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5명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40분에 가까운 선생님들한테는 업무가 없는 거죠. 네네. 확실하게 없죠. 네, 확실하게 그 과제 카드조차도 없다 보니까 좋은 점은 그 선생님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은 맞아요. 정말 아이들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수업 준비하고 교육 활동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좀 드는 생각인 게 있어요. 5명이 해도 되는구나. 되는 업무였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 공평, 평등이라는 그 그렇죠. 이유로 1인 1 업무를 한다는 게 사실 평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덩어리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나눌 것이며,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전담 수업을 맡아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맡아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맞아요. 1인 1 업무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덩어리가 큰 거, 업무량이 많은 것도 업무 하나고요. 그쵸. 요만한 것도 업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저희가 업무팀 안에서는 지나가면서 그냥 받은 공문 처리 씩 하고 올리는 게 어떤 업무가 사람한테 되죠. 1년의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학년 내내 너무 힘든 것들이 업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좀 느낀 게 선생님들이 뭐 그 시간이 나니까 약간 같이 모여서 어떤 개발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건 정말 못 봤던 풍경이거든요. 뭐 선생님들이 뭐 시간을 내서 뭐 교실에 힘을 더 쏟는다. 이런 건 어쨌든 예전에도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 보였지만 하지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뭐 교육과정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짬을 내서 모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여기 6학년 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학년이랑 5학년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자발적으로 모이셔가지고 이제 그런 피드백, 평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교원학생 공동체를 운영하시겠다고 이번에 하셔가지고 되게 멋지다, 저런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교원 업무 정상화의 목적? 방향? 네. 네. 그쵸. 그런 거.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면으로서 봤을 때 사실 저희가 기존에 그 시청도 그렇잖아요. 약간 내가 뭔가 궁금해서 시청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서 내일 아닌데요. 근데 여기 과인 것 같아서 일단 그 과로 전화하면은 막 돌리잖아요. 막 네네. 돌리다 보면은 막 이제 뭐 운이 좋으면 이제 해당 업무 담당자한테 가지만 안 가면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돌려서 글로 왔는데요.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저희가 다 교무실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일이 떨어지면 대충 그냥 뭐 야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옆자리에서 그냥 뭐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바로 협의가 그냥 몇 되고. 명, 3명이서 그럼 이거 내가 하고 너가 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된다고 사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오는 공문을 다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그쵸. 것도 사실은 네, 형식적인 업무를 행사를 하지 않게 되니까 네, 그런 점도 업무 일단 경감이 돼야 돼요. 주변 학교들도 이런 시도는 많이 하지만 네네. 그냥 기존에 있는 모든 업무를 가지고 다 5명이 하면서. 하자고 하니 우리가 못 견뎌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예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학교는 어쨌든 없애면서 정말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하면서 담임선생님들도 정말 좋은 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완전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처음에는 아마 교원 업무 경감이라는 정책적 용어로 쓰였다가 나중에 갈수록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말로 이제 바뀐 게 정말 없앨 건 없애고 재조직할 거는 재조직하고 그렇다고 교원 업무 경감이라고 하면 교사들이 사실 해야 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교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일. 네, 수업 연구 좀 더 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정상화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생각을 원래 했어요. 정상적인 네, 거니까.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학교 업무를 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착이 계속 잘 돼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개교 학교라서 그렇죠. 좀 반발이 없이 가는 게 네,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불 끄기 바빴는데 모두가 약간 불 끄기 바빴잖아요. 1학기는. 그래서 사실 이번 학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 급한 불을 다 끄고 나서 이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업무 정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죠? 일단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 정상화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을 그쵸. 거예요. 이미 작은 학교에서는 제가 근무한 경험이나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6명이서 6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덩어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큰 학교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담 시수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전담 선생님들이 업무 부장을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담 시간을 뭐 이전에 18시간이나 20시간 해줬으면 최소한 16시간, 강원도는 16시간이니까 맞춰서 전담 수업 시수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내 전담 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는 부담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큰 업무가 아니라 작은 업무를 만약에 맡고 계셨던 분들은 차라리 업무를 받고 전담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딘가 계시겠죠. 그 수업 시수 대신 이렇게 오후 시간을 확보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단순하게 교사의 휴식을 위해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업 연구라던가 교원학습 공동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에 의한 또 부담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네, 그쵸. 그쵸.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안 해본 거니까 또 좀 처음이라서 약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뭐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도 너무 좋다고들 다들 해주셔서 네. 네, 좀 감사하고 다행이가.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들의 걱정은 나 딴 학교 가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업무를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4년은 좋았지만 딴 학교 가서 완전 제로 상태가 됐을 그쵸. 때 다시 다 업무를 이렇잖아요. 배우려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줘라. 뭐 이 의견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특히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업무를 좀 왠지 이 학교는 너무 좋아서 내가 담임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내가 다른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업무를 하나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할 것 같다. 고경력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우려인 것 같아요. 그쵸. 가면은 또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쵸. 도움도 주시고 인수인계도 다 해주시니까 맞아요. 네. 인수인계 잘 해주나요? 저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인계를 다 많이 해주셨어요. 잘. 아, 뭐 근데 저는 좋은 운이 좋았던 게 전임자가 항상 같은 학교에 있었어가지고 그냥 시시때때로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근데 학교 업무라는 게 새로운 걸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신규 때 정보 업무를 계속 했다가 지금은 업무 정상화가 잘 된 학교에 있어서 거의 뭐 학년부장만 계속 하거나 이랬는데 근데 정보 업무 하다가 갑자기 학폭 업무 하다가 갑자기 돌봄 업무 하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여기에서 좋아서 딴 학교를 배운다고 해도 딴 학교에서 못 써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학교 상황이나 네네네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됐으면 많이 좋겠습니다.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